김희수 헌재 소장 표결이 부결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얼싸안고 기뻐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이 또라이인가. 아,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게 아니, 떠도는 소문인데 됐다 이제는 탄핵이야 뭐 이랬다는 소문도 있어요. 맞아요. 그 이야기도 보도로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대선 불복이 노골화된 거예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데서 오는 찍소리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 왜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연사들의 발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문재인도 탄핵하자예요. 대선 불복이 이제 시작된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을 한번 좀 공식적으로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탄핵 의결하자라고 얘기 나오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전원 그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그 지방선거 때 총선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국회 우리- 총선을 다시 해버려야 돼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배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원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자.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코앞인데 사실은 이게 지들끼리 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꼭 셀프 위로 자유죠. 자유행위. 예. 네. 어떤 그 태극기 집회 안에 있으면 자기들 세력이 다른 쪽보다 커 보이고 계속해서 그런 방송을 했었잖아요. 뭐 부풀려서 예, 집회 예. 신고 숫자를 그런 것처럼 최근에 제가 그 YTN에 일요일에 김현 대변인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대변인 정용기 예.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대변인이란 사람이 저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이 보는 자료와 우리가 보는 자료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다른 언론의 어조로 편향된 미디어만 본다면 저렇게 세뇌가 돼서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번에 벌어진 이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가장 강하게 그 국민의당이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왔던 호남홀대론 이게 이제 이 프레임이 이제 날아갔죠. 국민의당에서는 더 이상 호남홀대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호남 사람을 내치는 걸 자기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호남홀대론 내뱉을 수가 없고 사실 이 국민의당 이 사람들 보면 박지원계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의원들은 그나마도 좀 찬성 쪽으로 많이 간 것 같기는 해요. 인원 숫자 비율로 보고 안철수의 발언을 보면 그래서 반반 정도가 나눠진 것 같은데 호남의 그 SOC 예산을 갖고 요즘은 새로 이제 호남홀대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발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이제 사라져 버렸다. 더 이상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갖고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속보로 나간 이야기에도 그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모든 화살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놈들은 반대할 거였으니까 사실 기대 심리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정파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김희수라고 하는 가치 자기들 스스로가 김희수를 반대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수와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어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나는 더 이상 진보 쪽 안 할래와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용어를 헷갈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한국은 이제 좀 어중간하게 앞에 예, 민주라는 걸 붙이죠. 민주 진보 진영.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어떤 물론 그쪽도 보수라고 보기는 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보통 수구라든지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건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시기상조였고 그래서 뭐 자기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출마해서 당선됐지만 여론조사 해보니 여전히 꼴찌예요. 4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측면에서 안철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게 정권에게 이럴 땐 정권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예. 정권에게 타격을 입히긴 했어요. 어찌됐건 예. 모든 책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다음을 생각 못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어떤 지층을 끌어올 건데 최소한 보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은 뭐 정우택이를 보나 홍준표를 보나 찍기는 싫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 흔히 말해서 이제 진짜 안철수가 추구하는 극중주의 그쪽에 있는 일반적인 보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의당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잘 견제해서 이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민의당이 잘했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국민의당을 최소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버리는 효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봐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정말 이쪽에서도 논란이 큰 사람이었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던 사람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인사들 중에 박성진도 있지만 김희수나 김명수 이런 인사는 엄청나게 잘하는 인사거든요. 예. 우리가 바랬던 예. 완전히 극진보 쪽인 사람들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결시켜놨다. 스스로가 보수임을 표방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극중주의겠지만 실제 내용은 수구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의 동조한 결과를 낳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표성은 다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대로 20명 정도의 찬성을 한 사람들은 그 몫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대했던 20명이 국민의당의 모든 스탠스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호남 지지율이 더 안 나올 것은 뻔한 식이고 그렇다 보면 호남을 버리는 전략과 수도권의 새누리당류를 찍지 않는 보수들 표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당은 그런 논란들 속에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위치들 때문에 제가 속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깨지는 단초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태 때문에 국민의당이 먹을 욕이 그리고 좁아질 입지가 그런 예상을 가능하게도 하는 거죠. 특히나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도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감정적인 거부감에 있어서는 김희수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김명수 후보자가. 어쩌면. 예. 거기에서 국민의당이 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볼만할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애써 괜찮아라고 태연해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한번 나면은 그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듯이 사실 좀 휘청하는 게 있어요. 충격을 먹는 거지. 예. 그 충격이 부디 좋은 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트윗 한번 볼까요? 지금 트윗은 거의 뭐 폭발 직전인 것 같습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제 저녁에 올라왔던 트윗부터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크릿님의 트윗입니다. 뽀뽀했으니 결혼해야 할 텐데 법이 문제네. 빨랑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해서 아름다운 사랑 나누세요. 누구 뽀뽀한 건지 이야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과 김무성이 술자리에서 뽀뽀하는 장면이 근데 좀 너무 더럽게 했더라고요. 자기 기억하려면 좀 깔끔하게 하지. 좀 드라이하게 좀 이렇게 쪽 해도 되는데 그렇게 왠지 혀가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에 그렇게 어우 너무 싫어 진짜. 그래서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희정 지사도 했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는 보래 했고요. 그렇죠. 김무성과 유승민은 입으로 했어요. 더럽게 진짜. 아이씨. 아무리 술자리였다고 해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폭발하는 트위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BS5101님의 트윗인데요. 우리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님을 떨어뜨리고 결정권 운운하는 안철수 악당들을 보면서 간만에 눈에서 피 터진다. 너무 분해. 너무 억울해. 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정신 차려 안철수. 결정권은 다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국민의당 절대 용서치 않아. 그 제보 조작 사건 같은 그 폐악들을 했어도 그래도 뿌리가 같으니 쟤네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고 있어라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환상이 완전히 벗겨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마차님이 읽어주셨던 분위기랑 약간 비슷한 건데 아드바님이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링크가 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거기에 멘트를 붙여주신 게 미친 그냥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그래라 돌 플러스 아이 같은 놈.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존재감 과시하는 거 아니라고 굳이 또 자기가 코멘트를 달았어요. 안철수가 스스로 찔렸던 모양이지. 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존재감을 과시하는 건 아니야라고 네. 이렇게 굳이 달았었는데 너무 유치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얼싸안고 환호하는 건 맞는데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오이씨. 그러니까 왜 너무 그런 거 많이 있잖아. 나왔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이유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노란 바람개비님의 트윗 보면은 김희수 헌법소장 부결시키고 국당 환호와 박수치고 좋아했다. 부결 끝나자 안철수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국당 책임론 제기되니까 안철수 민주당 의원도 포기를 불참했다. 저 새끼 또 조작에 거짓말한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도 모두 참석했대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 표결에 100% 참석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 중에 참석 안 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심은 좀 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만약에 한 2명 정도가 불참했다고 하면은 그 난리 나네. 거의 출당 수준. 에이 참. 추미애님의 트윗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은 탄핵 불복이고 정권교체 불인정이다. 탄핵을 완수한 국민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짓밟았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불복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게요. 이번 강남 지들끼리의 집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박근혜 뭐 석방하라. 박근혜가 무슨 잘못했냐. 그러니까 그 감정적 원리로 가보면 박근혜는 잘못한 게 없는데 무리하게 탄핵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어떤 논리적 연결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들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는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초대 총리 이낙연 총리 인준 때도 표결 안 하고 나가버렸잖아요. 네.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총리하고 헌재소장하고 대법원장 등등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낙마시켜버린 부분은 이게 합리적인 어떤 뭔가가 돼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자유한국당도 스펙트럼이 꽤 넓은 편이에요. 지들끼리 보면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자유표결하게 내버려 두고 여기서 정권의 흐름상 협조할 건 협조하자 분위기로 가서 자기들도 표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지도부는 난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일부 극우인 사람들, 태극기 부대 같은 것, 막 친박 그런 단체들의 어떤 집회에 선동되다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헌재소장 정도는 통과시켜줘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공격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는 완전 사쿠라네. 뭐 어쩌고저쩌고. 너 문재인한테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반대 표결이나 뭐 의총 같은 거 열렸을 때 이 표결에 찬성해 줍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제 문재인이 하는 건 다 싫어. 바로 그게 뭐예요? 대선 불복인 거예요. 그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계 중에 극친박 그쪽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그 탄핵이 억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헤쳐먹은 걸로 치면 이명박이 수십 배, 수백, 수천 배를 더 헤쳐먹었거든요. 이명박이 헤쳐먹은 거에 비하면 박근혜는 용돈 잠깐 챙긴 건데 그걸로 탄핵까지 시켰다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그 타당한 논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 이명박이 헤쳐먹은 거에 비하면 박근혜는 푼돈인 건 맞지만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건 그래도 이명박은 헤쳐먹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서 헤쳐먹었잖아요. 근데 박근혜는 너무 노골적으로 헤쳐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갈 수가 없는 건데 그 현실을 무시하는 거는 진짜 무식한 짓인 거죠. 그래서 부결시켜서 안철수가 존재감을 과시하면 뭘 바라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주요 소요 사안마다 나한테 물어봐줘. 내 동의를 구해줘. 그거거든요. 거기 하나 더 송파울의 자리 하나 만들어줘. 저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20석 여당으로요 4개월 끌어온 거잖아요. 네. 나름대로 문안이 왔잖아요. 그게 어떤 힘이었냐고요. 국민의 힘이었어요.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사실은 국회 의석의 비율은 하나도 안 중요했다고. 근데 안철수가 이렇게 먹니를 딱 부려서 존재감을 과시까지는 했어. 이따 작전 성공이라고. 그 뒤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 그 후에 벌어질 일을. 국민들이 끌어가는 국회라면 안철수가 중요하니 안철수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서 주요 사안마다 국민의당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진 않아요. 국민이 없는 국민의당을 없애는 방식으로 가지. 아마 모르긴 해도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전화가 지금 빗발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푸른 나무를 공작을 해서라도 데려가서 죄송해요 여러분 그냥 웃기려고 하는 소리예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런 건 있거든. 국정에 협치하면서 자발적으로 좋은 건 어차피 좋은 목소리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나와도 협조할 건 협조해주면서 가면 그게 야당의 존재감이지. 김희수를 부결시키는 건요. 내가 민주 진보 세력 아님 딱 인정하고 만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정서 중에 김희수 헌재 소장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굉장히 호남인들한테는 뼈아픈 대목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네. 사실 이번에 부결이 된 것은 확정적으로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철수가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멘트들을 보면 느낌은 지금 안철수가 주도해서 부결을 시킨 냄새가 좀 나거든요. 이 양반이 부결시킨 그 이유를 보면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소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이거는 진보 성향 판사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고요.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이거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 같아요. 며칠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떠돌았잖아요.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김수 헌법재판소장 부결은 아마도 국민의당에서 이 소수 의견 그러니까 군형법에 관계된 이 판결에 대한 것을 지금 걸고 넘어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에 안 되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 중에 기독교계에서 김희수 재판관의 그 군내 동성애의 그 위헌 가능성에 대한 소수 의견을 가지고 김희수 재판관이 헌법소장이 되면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거다라는 논리까지 끌고 나갔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그 논리, 그 텍스트를 그대로 인용해서 코멘트 붙이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 인양 논평문에 넣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그냥 자유한국당에 올라타는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국민의당이 과연 이제는 노선을 확실히 잡은 건가? 그러면은 절반은 국민의당 내에 있는 절반의 의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분리해봐도 비례대표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국민의당에서 못 나가잖아요. 국민의당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지역적 공통점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 선이 딱 분명하게 구분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그대로 아니다. 기독교계의 논평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걸 보면서 좀 묘한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오늘 트윗은 폭발하는 게 주로 자유한국당보다는 안철수의 발언, 김희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이 기사에 대한 분노들이 훨씬 많아요. 생각해보면은 지역감정 선동해가지고 당 새로 만들어 나가서 창당하고 그래서 호남을 싹쓸이하다시피 해서 당을 만들고 대선 때는 제보 조작을 해서 어떻게 가려다가 결국은 들통났고 근데 자숙하는 시간도 없이 다시 당대표로 복귀한 안철수가 대표한다고 국회를 국민을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측면에서 안철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게 정권에게 이럴 땐 정권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권에게 타격을 입히긴 했어요. 어찌됐건 모든 책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다음을 생각 못 하느냐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어떤 지층을 끌어올 건데 최소한 보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유한국당은 뭐 정우택이를 보나 홍준표를 보나 찍기는 싫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 흔히 말해서 이제 진짜 안철수가 추구하는 극중주의 그쪽에 있는 일반적인 보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의당이 폭주하는 문재인 정부를 잘 견제해서 이게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국민의당이 잘했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국민의당을 최소한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버리는 효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봐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정말 이쪽에서도 논란이 큰 사람이었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바라던 사람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인사들 중에 박성진도 있지만 김희수나 김명수 이런 인사는 엄청나게 잘하는 인사거든요. 우리가 바랬던 완전히 극진보 쪽인 사람들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결시켜놨다. 스스로가 보수임을 표방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는 극중주의겠지만 뭐 부풀려서 집회 신고 숫자를 그런 것처럼 최근에 제가 그 YTN에 일요일에 김현 대변인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대변인 정용기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대변인이란 사람이 저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들이 보는 자료와 우리가 보는 자료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언론의 어조로 편향된 미디어만 본다면 저렇게 세뇌가 돼서 저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번에 벌어진 이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가장 강하게 그 국민의당이 계속 지금 딴지를 걸고 왔던 호남홀대론 이게 이제 이 프레임이 이제 날아갔죠. 국민의당에서는 더 이상 호남홀대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호남 사람을 내치는 걸 자기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호남몰대는 내뱉을 수가 없고 사실 이 국민의당 이 사람들 보면 박지원계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의원들은 그나마도 좀 찬성 쪽으로 많이 간 것 같기는 해요. 인원 숫자의 비율로 보고 안철수의 발언을 보면 그래서 반반 정도가 나눠진 것 같은데 호남의 그 SOC 예산을 갖고 요즘은 새로 이제 호남몰대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발언할 수 있는 김희수 헌재 소장 표결이 부결되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얼싸안고 기뻐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들이 또라이인가. 아,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게 아니, 떠도는 소문인데 됐다 이제는 탄핵이야 뭐 이랬다는 소문도 있어요. 맞아요. 그 이야기도 보도로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대선 불복이 노골화된 거예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민적 지지율이 높은 데서 오는 찍소리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 왜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가서 장외 집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연사들의 발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문재인도 탄핵하자예요. 대선 불복이 이제 시작된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을 한번 좀 공식적으로 발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탄핵 의견하자라고 얘기 나오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전원 그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그 지방선거 때 총선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국회 우리- 총선을 다시 해버려야 돼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배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원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치르자.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코앞인데 사실은 이게 지들끼리 하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보고 셀프 위로 자유죠. 자유. 자유행위. 예. 네. 어떤 그 태극기 집회 안에 있으면 자기들 세력이 다른 쪽보다 커 보이고 계속해서 그런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런 어떤 근거도 이제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갖고 본인들의 정치 생명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속보로 나간 이야기에도 그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모든 화살이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놈들은 반대할 거였으니까 사실 기대 심리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정파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 김희수라고 하는 가치 자기들 스스로가 김희수를 반대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수와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뉜 어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나는 더 이상 진보 쪽 안 할래와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용어를 헷갈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한국은 이제 좀 어중간하게 앞에 예. 민주라는 걸 붙이죠. 민주 진보 진영.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어떤 물론 그쪽도 보수라고 보기엔 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보통 수구라든지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건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는 것도 시기상조였고 그래서 뭐 자기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출마해서 당선됐지만 여론조사 해보니 여전히 꼴찌예요. 4점 몇 프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은 안 오르더라도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제 내용은 수구로 대표되는 그 세력들의 동조한 결과를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표성은 다 국민의당 또는 안철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대로 20명 정도의 찬성을 한 사람들은 그 몫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반대했던 20명이 국민의당의 모든 스탠스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호남 지지율이 더 안 나올 것은 뻔한 식이고 그렇다 보면 호남을 버리는 전략과 수도권의 새누리당류를 찍지 않는 보수들 표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당은 그런 논란들 속에서 안철수가 갖고 있는 그 위치들 때문에 제가 속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이 깨지는 단초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태 때문에 국민의당이 먹을 욕이 그리고 좁아질 입지가 그런 예상을 가능하게도 하는 거죠. 특히나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이거에 대해서도 동의 절차도 남았는데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감정적인 거부감에 있어서는 김희수 후보자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김명수 후보자가. 어쩌면. 예. 거기에서 국민의당이 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볼만할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애써 괜찮아라고 태연해 하고 있지만 이런 사건이 한번 나면은 그 청와대 입장에서도 보듯이 사실 좀